거리의 변호사. 일장 완벽한 인생에 날아든 총성.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이클 브록.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초거대 로펌 드레이크 앤드 스위니에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야. 아이비리그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곧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완벽 그 자체였어. 그는 오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였지.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해. 그가 동료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던 중 냄새나고 허름한 옷차림의 흑인 노숙자가 사무실에 들이닥쳐 그들을 인질로 잡은 거야. 그의 손에는 총과 다이너마이트가 들려 있었어. 변호사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노숙자의 요구는 이상했어. 그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 그는 자신이 왜 아무 통보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는지, 누가 그 일을 책임지는지를 계속해서 물었어. 몇 시간의 대치 끝에 인질범은 경찰 저격수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마이클은 피와 뇌수가 튀는 끔찍한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남겨. 대체 그 남자는 누구였고 무엇이 그를 절망적인 인질극으로 내몰았던 걸까? 이장 균열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마이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 그는 죽은 노숙자에 대한 죄책감과 의문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해. 그는 그 노숙자의 이름이 디본 하디이며 그 역시 한때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 마이클은 생전 처음으로 노숙자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도시의 또 다른 얼굴, 즉 가난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 그리고 14번가 법률사무소라는 노숙자 전문 무료 법률 상담소의 소장 모데카이 그린을 만나. 모데카이는 수십 년간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 싸워온 열정적이지만 세상사에 지쳐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인권 변호사였지. 이 경험들은 마이클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놔.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성공, 부우 명예가 얼마나 허무하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게 돼. 결국 그는 인생을 건 결정을 내리지. 바로 드레이크 앤드 스위니의 사표를 내는 거야. 그의 결정에 로펌은 발칵 뒤집히고 파트너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해. 야망으로 가득 찬 그의 아내 클레어 역시 그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경멸하지.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파국을 맞아. 마이클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며 모데카이 그린을 찾아가. 그리고 이전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거리의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3장 거리의 변호사가 마주한 진실. 마이클의 새로운 일상은 180도 달라졌어. 최고급 양복 대신 낡은 청바지를 입고 수십억짜리 기업 합병 서류 대신 무료 급식 쿠폰 신청서를 처리했지. 그는 비좁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매일 거리로 나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을 변화시킨 그 사건, 즉 디본 하디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그리고 모데카이의 도움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 디본 하디를 포함한 여러 노숙자들이 살던 낡은 창고 건물에서 쫓겨난 사건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 퇴거였다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마이클은 그 배우를 찾아내고 경악을 금치 못해. 그 불법적인 강제 퇴거를 주도하고 법률 자문을 한 곳이 바로 자신이 일했던 거대 로펌 드레이크 앤드 스위니의 부동산 부서였던 거지. 로펌의 실세 파트너 중 한 명인 브레이든 챈스가 그 건물을 재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동절기에는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법을 어기고 노숙자들을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았던 거야. 디본 하디는 바로 그들의 탐욕이 낳은 희생자였던 거지. 사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분노한 마이클은 자신의 옛 동료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심해. 하지만 800명이 넘는 변호사를 거느린 거대 로펌을 상대로 이길 방법은 없었어.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지. 마이클은 다시 한번 인생을 건 도박을 해. 그는 아직 정지되지 않은 자신의 출입증을 이용해 한밤중에 드레이크 앤드 스위니 사무실로 잠입해. 그리고 브레이든 챈스의 사무실에서 강제 퇴거와 관련된 기밀 서류 파일을 훔쳐나오는데 성공해. 이제 그는 정의를 위한 투사에서 동료의 파일을 훔친 범죄자가 된 거야. 그 파일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 로펌이 강제 퇴거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로 인해 디본 하디 외에도 론테 버튼이라는 젊은 엄마와 그녀의 4아이들이 거리에서 얼어 죽었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마이클과 모데카이는 이 파일을 무기로 드레이크 앤드 스위니의 최고위 파트너들과 마주 앉아 그들은 법정 소송 대신 이 모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지. 거대 로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패소나 배상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었으니까. 오장 승리의 대가와 새로운 시작. 최악의 스캔들 앞에 놓인 드레이크 앤드 스위니는 결국 무릎을 꿇어. 그들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배상하고 노숙자 지원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기로 합의해. 그리고 마이클이 파일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 변호사 자격 일시정지만 받도록 힘써주는 비밀 합의를 하지. 마이클은 이 싸움에서 이겼어. 그는 거대 로펌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내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 하지만 그는 많은 것을 잃었어. 화려한 경력, 막대한 부, 그리고 아내까지. 그는 이제 워싱턴 D.C. 내 잘나가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과 기록이 있는 가난한 거리의 변호사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아. 그는 돈과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 마이클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낡은 차를 몰아 다시 거리로 향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그는 진정한 거리의 변호사로 다시 태어나며 소설은 막을 내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거리의 변호사는 존 그리샴이 우리 사회의 부와 성공의 기준에 대해 던지는 진지한 질문이야.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높은 지위와 막대한 부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작가는 주인공 마이클 프록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떤 법이나 돈보다 우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차가운 법의 논리가 아닌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인간의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